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골목대장 소리를 좀 들었어요. 툭하면 아랫동네 남자애가 자기 패거리를 데리고 우리 동네에 쳐들어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대항한 게 바로 저였거든요. 처음엔 하도 쳐들어오기에 화가 나서 시작한 것이 아이디어가 좋아서 친구들이 제법 따르기 시작했죠. 저는 그때까지 아랫동네 애들이 사용한 적 없는 최신식 무기를 사용했는데 물총이었습니다. 동네 어귀에 숨어 있다가 그 애들이 나타나면 동시에 물총이나 분무기를 들고 공격했는데 그 후로 아랫동네 애들이 우리 동네에 쳐들어온 적은 없었죠. 돌아보면 쳐들어와서 한 거라곤 우리를 놀리고 도망가는 게 전부였는데도 가만히 있는 우리를 건드렸다는 정의감에 불타 골목대장이 됐던 거죠. 저의 정의감은 학창시절에도 못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던 중 같은 교복을 입은 여자애가 여자애들 무리에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딱 봐도 뭔가를 빼앗기는 상황 같기에 물불 가리지 않고 목청껏 외쳤습니다. 야! 니들 뭐하냐? 제가 부르자 둘러싸고 있던 무리가 일제히 저를 돌아봤는데 명찰 색깔을 보니 저보다 한 학년 위더라고요. 저는 몸을 푸는 척 잽싸게 제 명찰을 뗀 뒤 다시 외쳤습니다. 같은 학교 학우로서 쪽팔려서 그러니까 그만들 하지? 저는 그들과 꽤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야, 너 뭐야? 일로 와. 올 거면 니들이 와. 당당하면 왜 그렇게 구석에서 그러고 있냐? 당당하게 나와서 해봐. 제 말에 모여있던 여자애들은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저벅저벅 저를 향해 걸어오더라고요. 저는 둘러싸여있던 여자애에게 도망치라고 고갯짓을 했고 그 애는 겁에 질린 얼굴이었지만 바로 도망쳐 무리를 벗어났습니다. 야! 쟤 도망가잖아!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호각 소리가 들렸어요. 니들 뭐야? 니들 왜 모여있어? 니들 2학년 꼴통들 맞지? 일로 안 와?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 선생님들이 학교 인근에 순찰을 나온다는 사실을요. 제가 반장이었는데 학교 전에 담임 선생님 심부름으로 교무실에 들렀었거든요. 그런데 교무실 칠판에 오늘 순찰하는 선생님 목록이 적혀 있더라고요. 하필 학생 주임이었습니다. 시간대까지 적혀 있는데 제가 나가면 바로 돌기 시작할 시간이었죠. 덕분에 저는 여자애를 괴롭히던 선배 무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었고 그 길로 휘파람을 불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의감을 불태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낸 뒤 인근의 국립대학에 진학했어요. 사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대구에 살았어요. 엄마는 서울뿐이었고 아빠가 대구뿐이었는데 아빠가 대구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가족이 다 대구로 이사를 왔죠. 너무 어릴 때 와서 그냥 저는 저를 대구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엄마는 제가 대구에서 대학을 간다고 하니 아쉬워하셨습니다. 아니, 성적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서울로 안 가고 대구에서 국립대학을 가겠대? 우리가 학비 못 대줄 형편도 아닌데. 내 친구들도 다 대구에 있고 나는 뼛속까지는 아니어도 살속까지는 대구 사람인데 대구가 좋은 걸 어떡해? 이왕이면 서울에서 대학도 다니고 연애도 해서 서울 가서 살면 좋잖아. 왜? 내가 대구에서 신랑감도 못 만날까봐? 대구에서 만나면 대구 사람일 거고 대구에서 계속 살 거 아니야. 서울이 고향이었던 엄마는 서울을 떠나온 걸 두고두고 아쉬워했어요. 특히 제가 크면서부터는 저를 데리고 서울로 가실 생각도 할 정도였죠. 나중에 자식 낳으면 후회할 거다. 그래도 교육은 서울이 낫다 그러시는데 그래도 전 대구였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엄마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는데 제가 대학 내내 연애를 안 했거든요. 제가 좋다는 사람은 종종 있었는데 제 마음이 안 끌리더라고요.
엄마는 이제라도 안 늦었으니 졸업 후엔 서울로 취직을 하며 저를 설득했지만 저는 보란듯이 대구에서 취업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엄마의 타령은 서울로 취업을 안 해서 결혼도 못하게 생겼다로 바뀌더라고요.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살다 보니 확실히 좀 심심했어요. 대학 때는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기라도 했지 취업하고 나니 하나둘씩 연락도 뜸해지고 좀 다른 게 필요하다고 하던 차 직장 선배가 소개팅을 권하더라고요. 소개팅 한번 안 해볼래? 서울에서 명문대 나와서 근처 공기업 다니는 남자인데. 그러나 그때 제 귀에 들어온 단어는 서울이었습니다. 엄마에게 귀가 따갑게 들은 서울에서 온 남자라니 한번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소개팅이 성사됐고 오랜만에 들뜬 마음으로 소개팅에 나갔어요. 서울에서 대학까지 나오셨는데 대구에서 사니 어때요? 사실 본사가 대구로 이전되면서 온 거긴 한데 고향은 진주예요. 아, 정말요? 아, 네. 진주가 고향인데 어릴 때부터 엄마랑 둘이 서울에서 살았어요. 왜요? 엄마가 교육열이 워낙 높으셔서요. 덕분에 서울에 있는 명문대도 가신 거네요. 제가 자꾸 서울 얘기만 물으니까 남자가 좀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희 엄마가 서울 토박이인데 제가 서울 가서 대학 가기를 바라셨거든요. 아, 계속 대구에 사셨던 거예요? 네, 저는 오히려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대구에서 계속 산 케이스예요. 아, 정말요? 제가 자꾸 서울에 대해서 물어서 이상하죠. 엄마가 하도 서울 하니까 다른 사람은 서울을 어떻게 느끼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초면에 좀 이것저것 물었어요. 아, 불편한 게 아니라 제가 낯을 좀 가려서 그래요. 몇 번 더 만나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실 거예요. 그게 그 남자의 애프터 신청이었어요. 첫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문자가 오는 겁니다. 주말에 뭐 하냐고요. 그렇게 연애가 시작됐죠. 엄마는 그가 서울 명문대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도 두 손 들어 찬성이었어요. 물론 직장도 안정적이니 더 좋아하셨죠. 그럼 아버지는 진주에서 계속 혼자 계셨던 건가? 남자친구가 대학 간 다음에는 어머니도 진주로 가셨대. 아, 시댁까지 서울이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엄마, 그렇게 서울이 좋으면 이제라도 아빠한테 가자고 해. 난 사기 결혼 당했어. 서울에서 만났으니 당연히 살 줄 알았는데 결혼하자마자 대뜸 대구로 가자니 뱃속에 너만 없었어도. 엄마는 툭하면 사기 결혼을 했다고 투덜거렸지만 두 분은 죽고 못 사는 사이였어요. 그러니 엄마는 투덜거리는 것으로 아쉬움만 달랬을 뿐 아빠와 떨어져 지낼 생각은 하지도 못하셨죠. 남자친구와의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려고 보니 시댁에 대해 제가 아는 게 없더라고요. 진주에 사시다 보니 뵌 적도 없었고요. 자기야, 우리 이번 명절에는 자기 집에 가서 인사라도 하고 올까? 매번 우리 집만 인사했잖아. 좋지. 근데 명절에는 차가 많이 막힐 텐데 기차 예매도 쉽지 않고. 그래도 어차피 인사는 한번 드려야 하잖아. 결혼 허락도 받을 겸. 허락은 이미 하셨어.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집에 저에 관한 이야기를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에서야 남자친구에게 시댁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진주에서 유명한 지주 아들. 응? 지주? 나 그거 소설에서 본 것 같은데? 진짜야. 아빠는 지주 아들이었고 엄마는 아빠네 집안 소장농의 딸이었고. 우와,
스토리 자체가 소설 같네. 그래서 그런지 아빠는 좀 무서워. 엄마는 엄청 순하시고. 그렇구나. 설마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데 며느리한테까지 그러시진 않겠지? 원래는 진주까지 인사를 드리러 가야 했는데 시부모님도 괜찮다고 하시고 곧바로 상견례를 잡게 됐어요. 예비 시부모님이 직접 대구까지 와주신 덕에 저희 부모님도 한결 수월하셨죠. 사부인 처음 뵙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아, 예. 그런데 남자친구에게 들었던 것과 달리 예비 시어머니가 꽤 까칠하시더라고요. 먼저 정답게 인사를 건넸던 엄마는 굉장히 무안해하셨는데 마침 시아버지가 나서서 분위기를 전환하셨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처음 뵙습니다. 이 사람이 워낙에 내성적이에요. 아, 그러셨구나. 사돈, 처음 뵙습니다. 귀한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아주 호강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안심이 좀 되네요. 저희도 감사해요. 우리 사위가 저희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당연히 잘해야죠. 신부가 이렇게 예쁜데. 남편이 무섭다고 했던 시아버지는 성격도 호탕하시고 상견례 내내 분위기를 즐겁게 만드셨어요. 반면 시어머니는 말씀도 없으시고 내내 새침하시더라고요. 상견례가 끝나고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인사도 따로 못 드리고 해서 같이 차라도 마시려고 갔는데 남자친구의 집에서도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도 보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차랑 다과를 준비하시기에 냉큼 다가갔죠. 어머니, 제가 할게요. 됐다. 누가 보면 벌써 결혼한 줄 알겠구나. 손님이면 손님답게 가서 앉아있어. 정말 난처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더 자주 들락거리던 남자친구 집이었는데 그걸 너무 티냈나? 그래서 보기 안 좋으셨나 싶고 얌전히 앉아있는데 시아버지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내성적이야. 네가 좀 이해해 주렴. 친해지면 좀 나아질 거야. 제가 이해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진주로 갔어야 했는데. 이제 죄송할 일 없을 거야. 네? 니들 결혼하면 우리도 여기 와서 살려고. 아, 정말요? 시아버지의 말에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아버지, 댁으로 와서 사시겠다고요? 본가는 어쩌고요? 이제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도 좀 지겹다. 두 분 다 돌아가셨으니 땅도 팔까 해. 언제까지 소작을 주겠어? 시대가 달라졌는데. 농사 짓는 게 더 돈이야. 그렇게 저와 남편이 결혼한 뒤 시부모님은 진주에서의 재산을 처분해 대구로 오셨어요. 처분한 재산으로 대구에 건물을 사셔서 임대 수익을 버시더라고요. 확실히 대지주 집안이긴 했나 보다 실감이 났죠. 엄마는 오히려 좋아하시더라고요. 시부모가 건물 주면 좋은 거지. 결국 네 남편 몫인데. 그런가? 진주 땅도 남편 몫이었을 텐데 뭐. 니들이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따로 사신다며. 아들이 하나라서 가까이 살고 싶은가 보네. 이해해드려. 우리가 이해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이미 오셨는데 뭐. 그나저나 이 시어머니는 좀 어때? 사실 시부모님이 대구로 이사를 오시면서 결혼 초기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까이 사니 아무래도 자주 찾아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결혼할 때도 시아버지께서 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며 용돈도 넉넉히 챙겨주셨거든요. 문제는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께서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왜 이렇게 자주 오니? 나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네? 남편이 미리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오지 말라고 했단 말은 안 하든? 네, 그럼 이것만 두고 갈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약과 좀 사왔어요. 여기가 맛집이라고 해서. 요즘은 단 거 딱 질색이다. 먹고 당뇨라도 걸리라는 거야, 뭐야? 시어머니의 타박에 정신이 다 아득하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가 약과에 사족을 못 쓰신다고 해서 유명한 집에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사온 거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당신도 참 애가 애써 사왔는데 뭘 그렇게 타박을 해? 우리 세아가 애쓴다. 이 사람도 좋은데 괜히 그러는 거야. 맛있게 잘 먹으마. 그래도 시아버지가 계셔서 시댁에 가는 게 그나마 덜 곤욕이긴 했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갈 때마다 자꾸 용돈도 주시고 뭐든 필요한 게 있으면 다 말하라고 하셨어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더니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시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탓일까요? 처음엔 오는 것도 싫어하시던 시어머니가 점점 저를 시댁으로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허리가 아파서 그러는데 배추 좀 다듬고 가라. 어떤 날은 겉절이를 담글 건데 준비를 해놓으라고 하시더니 제가 준비를 마치자 이제 그만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날은 무릎이 아프다며 와서 청소를 좀 하라더니 물 한 잔 안 주시고 또 가라고 하셨죠. 제가 가사 도우미도 아니고 시어머니에게 겪는 수모는 다소 수치스러웠지만 남편에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시아버지가 제 편이어서 견딜 수는 있었어요. 물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나 싶어 속상했죠. 엄마 말대로 내가 서울에서 좋은 대학에 나왔으면 좀 마음에 드셨으려나 싶더라고요. 남편을 서울로 데리고 가서 공부까지 시킨 분이니 지방 국립대 나온 제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전화가 온 겁니다. 네 어머니 못 봤니?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그렇게 물으시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네, 못 봤는데.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전화는 뚝 끊겨버렸고 아무래도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싶어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는데 남편도 이미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잠깐 바람 쐬러 가신 걸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나 남편의 예상과 달리 시어머니는 한 달이 지나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시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경찰서에 가셨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어르신. 저희도 최선을 다해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 나쁜 일이라도 당한 거 아닌지 밤에 잠도 안 와요. 빨리 좀 찾아주세요. 진전이 있는 대로 바로 연락드릴게요. 매일 오신다고 해서 빨리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잘 챙겨 드시고 건강 잘 챙기고 계세요. 분명 돌아오실 겁니다. 그러나 시아버지 앞에선 이렇게 말하던 경찰도 저희 부부 앞에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곤 했어요. 아버님께는 잘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실종된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주변에 계속 연락해보고 계시는 거죠? 네, 서울에서 알고 지내던 분들한테도 연락해보고 있는데 못 보셨다고 하네요. 걱정이네요. 나이도 적지 않으셔서 어디서 실족하신 건 아닌가 싶고 지금 인근 산까지 다 수색 중이니까 상황을 좀 지켜보죠. 다만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해 찾고는 있지만 예후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남편은 어머니 생각에 자주 눈물을 보였어요.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그렇게 수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행방불명됐어요. 경찰이 1년이 넘게 수사를 이어갔지만 어디에서도 시어머니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동네 여기저기에 배치된 CCTV에도 잡히지 않을 정도였죠.
그 수년간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요. 일하는 시간 외에는 시어머니를 찾는 데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이 여행을 제안하더라고요. 야, 너 할 만큼 했어. 솔직히 니네 시어머니 너 엄청 싫어했다며.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발견 안 됐으면 돌아가신 건 아닌 것 같고 어디서 신분 숨기고 사는 거 아닐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 자기 아들을 얼마나 끔찍이 생각하셨는데.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어디서 잘 지내고 계실 거야. 그런가? 그러지 말고 우리 여행이라도 가자. 너 기분 전환이라도 좀 하게. 너라도 좀 스트레스를 풀어. 애기 안 생겨서 고민이라며. 제 속내를 다 알고 있는 절친들이었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되신 후 저도 그렇고 남편도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기를 낳고 싶었거든요. 아기라도 생기면 남편도 그렇고 시아버지께도 위로가 좀 될까 싶어서요. 시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셔? 폐인이지 뭐. 아, 어떡하냐. 생각하면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한테는 네가 더 중요해. 알아. 고마워. 그러니까 여행 꼭 가는 거다. 근데 남편만 두고 가는 게... 야, 넌 네 남편을 아직도 그렇게 모르니? 어? 사실 네 남편이 우리한테 부탁한 거야. 너 좀 데리고 가서 바람 좀 세게 해달라고. 자기는 아버지 때문에 가기 좀 그렇다고 우리더러 부탁한다고 하더라. 경비는 자기가 다 대주겠다고. 정말? 너한테 말하면 분명 안 간다고 할 거라고. 꼭 좀 데리고 가달라고 했어. 네가 스트레스가 많은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결국 저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길에 올랐어요. 지방 소도시로 가볍게 떠나기로 했는데 집을 벗어나니 개운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에 짓눌려 있었는지를 깨달았죠. 여기 맛집이라는데 여기서 점심 먹을까? 아, 좋다. 친구가 간장게장 맛집이라면서 가자는데 좋다고 했어요. 그때는 뭘 먹어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주문하시겠어요? 친구들과 메뉴판을 보고 있었어요. 간장게장 정식이랑... 친구가 주문하는 사이 잠깐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순간 이상했습니다. 종업원의 목소리가 너무 귀에 익은 겁니다. 이상해서 고개를 돌린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친구를 보고 있던 시어머니도 그제야 저를 발견하시더라고요. 뭐? 어머니? 니네 시어머니? 맞네? 어머. 친구 중 한 명도 그제야 결혼식장에서 봤던 시어머니 얼굴을 알아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메뉴판을 집어 던진 뒤 가게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 뒤를 쫓았어요. 어머니! 잠깐만 얘기 좀 해요. 네? 달리는데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절 보고 도망치는 걸 보면 기억이 없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연락을 안 했을까 싶고 왜 도망을 가시는 건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원하시면 남편이랑 아버님께는 비밀로 할게요. 네? 제가 그렇게 설득하자 비로소 시어머니가 달리기를 멈추시더라고요. 도망가는 시어머니가 이상해서 본능적으로 외친 거였는데 그 설득이 통한 겁니다. 정말? 당연하죠. 어머니가 원하시면 얘기 안 해요. 저는 결국 시어머니를 붙드는 데 성공했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인근 카페로 갔습니다. 친구들에겐 전화를 걸어서 식사 먼저 하라고 해두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남편이 어머니 생각만 하면 울어요. 나도 보고 싶어, 우리 아들. 근데 왜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었어. 네. 네? 네 시아버지한테서 도망치고 싶었다. 우리 아들 어릴 때는 교육 핑계로 서울에서라도 살 수 있었는데 애가 다 크고 나니까 따로 살 방법이 없더라고. 어머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시아버지 진짜 끔찍한 사람이야. 어릴 때는 그저 나한테 매달리는 게 사랑인 줄 알았지. 결혼해서 네 남편 갖고 나서 깨달았어. 이 결혼은 잘못됐다는 걸. 근데 이미 결혼은 했지. 애는 생겼지. 달아날 방법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왜요? 이유가 뭔데요? 제가 봐온 시아버지의 모습에선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진주에서 그 인간이랑 둘이 사는 건 지옥이었어. 하루가 멀다 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임산부였는데도 그러더라. 내가 이웃집 남자랑 눈을 마주쳤다고. 내가 동네 할아버지한테 웃었다고. 이유도 아주 가지각색이었어. 어머, 내가 절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가서 이웃집 남자한테 똥물을 끼얹고 오라더라. 못하겠다고 하니까 또 주먹질. 결국 가서 똥물을 끼얹고 오니까 며칠 잠잠하더라고. 그 일로 그 남자 똥떡 올라서 엄청 고생했어. 나는 아주 동네에서 몹쓸 인간이 됐지. 그러면 네 시아버지가 나서서 동네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인 척은 다 하면서 우리 와이프가 임신을 해서 예민하다는 둥 그러면서 자기만 좋은 사람 되고 나는 인간관계가 다 단절됐지. 설마 아버님이 그걸 원하셨던 걸까요? 원했던 거야. 내가 누구하고도 교제하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길 바랐거든. 세상에,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 태어나면서는 숨통이 좀 트였어. 애 앞에서는 안 그랬거든. 애가 공부까지 잘한 덕에 애 핑계로 서울로 도망도 갈 수 있었고. 그럼 그때 남편이랑 도망치시지 그랬어요. 애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래. 애를 도망자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 애 클 때까지만 버티자고. 애 대학 보내고 나서 사라지자 그랬는데 서울에 있는 것도 말이 좋아 떨어져 지내는 건지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하는 게 조건이었고 내 위치 추적까지 24시간 내내 하던 인간이었어. 처음엔 아들 덕에 숨통이 트였지만 나중엔 아들로 협박하는데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 전혀 몰랐어요. 남편도 정말 모르는 것 같던데요? 그 인간이 그래. 나한테만 본색을 보여? 그럼 그이한테 도움을 청하시지 그랬어요. 아들한테 지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걸 어떻게 알려? 나만 사라지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 어차피 자기 자식한테는 절대 나쁜 사람 못 돼. 그냥 사이코야. 가까이 살 때만 해도 그저 멀게만 느껴지던 시어머니였는데 오랜만에 뵈니 같은 여자로서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속이 없었네요. 어머님은 저를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아버님만 좋아했어요. 스트레스가 심하셨겠어요.
그래서 나에게라도 그렇게 모질게 구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푸신 건가 싶고, 그렇다면 다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너한테도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야. 네? 내가 네 사진 처음 보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라고 사진 보여주는데 우리 애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 그런데 왜, 설마 그것도 아버님이 시키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사진 보고 너무 좋아하니까 그때부터 또 질투가 시작된 거야. 내가 너랑 친해질까봐 나더러 너한테 못되게 굴라고. 안 그러면 자기가 널 괴롭힐 거라고 하더라. 진짜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겠다고 했어. 대신 대구로 이사를 가자고 했지. 말은 그렇게 해도 너희들한테는 함부로 못 굴 거 알고 있었고, 이제는 내가 못 살겠다 싶어서 도망갈 구멍을 만들고 싶었어. 그럼 그 조건으로 대구로 오신 거예요? 너한테도 못되게 굴고 주변 사람들이랑도 교류 안 하겠다는 조건으로. 그랬더니 부모님이 물려주신 진주 땅 다 팔고 대구로 가더라. 그게 정상으로 보이니? 정상은 아니죠. 평생을 나를 자기 품 안에 올가매는 게 목적이던 사람이야. 나를 세상에서 고립시키고 자기 장난감으로 갖고 놀려고 했어. 너무 끔찍하네요, 진짜. 다행히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착하고 온순했어. 지 아빠 하나도 안 닮아서 얼마나 안심했는지 모른다. 너희들한테 미안해. 근데 더 같이 살다가는 내 숨통이 끊어질 것 같아서 도망쳤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아무한테도 연락 안 했어. 조금의 실마리도 안 남기려고. 그럼 너무 고생하셨겠어요. 차라리 고생이 자유더라. 네 시아버지 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죽어가는 것보다 좋았어. 살아있는 것 같았고. 어머니 가게는 아닌 거죠? 그럴 돈이 어딨어. 진짜 그가 모아둔 현금 조금 들고 나왔는데. 그래도 좋아. 그러나 시어머니는 전보다 많이 말라 있었고 건강 상태도 좀 걱정이 돼 보였어요. 어머니, 일단 저희 집으로 같이 가요. 예, 너 지금까지 내 말 뭐로 들은 거야? 난 진짜 싫어. 만약에 네가 이거 알리면 또 다른 데로 도망갈 거야. 저희가 보호해드릴게요. 괜히 나 숨기고 있는 거 들키면 니들한테도 불똥 튈 거야. 자기 정체를 들키는 순간 분명 너희한테도 본색을 드러낼 거라고. 어머니한테 우리 그이는 자식이고 여전히 보호해야 할 것 같은 존재겠지만 이제 그이는 어엿한 성인이고 힘으로도 아버님을 이길 수 있는 장정이에요. 거기다 저도 있잖아요. 사실을 안 이상 절대 어머니를 아버님께 보낼 일은 없어요. 그냥 돌아가래도 여기서 조용히 살게. 가끔 소식이나 전하며 살자. 그게 서로에게 가장 좋아. 그러다 들키면요. 그럼 또 도망쳐야지. 어머니 연세를 생각하셔야죠. 숨어 지내시느라 병원도 못 다니셨을 것 같은데 건강검진도 못 받으셨죠? 나한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난 지금이 좋아. 어디서 지내세요? 집은요? 반지하 새방 하나 얻었어. 혼자 사니까 너무 좋아.
그러다 몸에 병이라도 나면요. 그러다 돌아가시면 그이한테는 평생 하늘로 남을 거예요. 저의 설득에도 시어머니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시어머님께는 아버님과의 시간이 끔찍했다는 뜻 같아서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 가는 척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놀라지 말고 들어. 나 어머니 만났어. 뭐? 어디서? 거기서? 잠깐만. 아버지한테 연락부터 해야겠다. 안 돼. 어? 뭐가 안 돼? 아버님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어머님은 아버님한테서 도망쳐서 숨어 계시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남편이 올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친구들과 잡은 숙소로 같이 갔어요. 시어머니는 싫다며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제 친구들이 친화력 하나는 끝내주거든요. 결국 모시고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한 잔씩 나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어머니가 제 친구 구박한다고 미워했었어요. 미움당해도 마땅하죠. 저도 우리 며느리한테 얼마나 미안했는데요. 근데 그때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그 인간한테서 우리 며느리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혼자 다 이구지구 사셨네요. 그래도 끝까지 애들은 모르길 바랐는데 결국 들켰네. 어머니, 우리는 당연히 알아야죠. 모르고 평생을 살았을 생각하면 끔찍해요. 결국 어떻게든 정체가 드러났을 거예요. 그랬으려나? 그럼요. 우리가 애기라도 태어나서 아버님께 맡겼으면 과연 안전했을까요? 어머, 아유 얘 그런 소리 마라.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근데 가능성 없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네.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어린 것을 데리고 또 장난질할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남편이 도착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엄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한테라도 말씀하셨어야죠. 이제 다 괜찮아. 니들이 있어서 괜찮아. 남편과 저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하고요. 답은 하나였어요. 신고하자. 증거가 있어야 더 확실히 잡을 것 같은데 증거 만들겠다고 어머니를 다시 아버님과 붙여놓을 수도 없고. 고민하고 있는데 주무시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불쑥 나오시더라고요. 증거 있어. 정말요? 사진으로 다 찍어놨어. 그저 도망이 목표인 줄 알았던 시어머니께 증거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사진을 보는데 남편이 또 울더라고요. 난 진짜 바보였나 봐. 엄마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너 이럴까 봐 내가 비밀로 한 거야. 너 속상할까 봐. 엄마, 제가 속상한 게 문제예요? 이건 진짜 큰 잘못이에요. 그 피해자가 엄마였는데 제가 속 좀 상하고 상처받으면 어때요? 문제를 먼저 해결했어야죠. 여보, 어머니도 당신 보호하려고 하신 거니까 너무 속상해도 책망은 하지 마. 책망이 아니라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 알아, 나도 그래. 내가 다 미안하다. 다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뭘 잘못해요. 다 아버지가 잘못한 거지. 남편은 아무리 아버지여도 선처 없이 죗값을 받게 하겠다고 했고
결국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댁으로 돌아오자 시어머니께서 너무 불안해하시더라고요. 난 아무래도 가까이서는 못 있겠어.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신고고 뭐고 나는 그냥 숨어 살고 싶다. 나 좀 보내줘. 응? 결국 친정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들은 엄마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저희 집에 오셨어요. 사부인,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애들은 뭐가 되느냐고요? 죄송해요. 제가 계속 숨어 살았어야 했는데 들키는 바람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같은 여자로서 너무 속상하네요. 예? 사부인이 그렇게 사라지면 우리 애들 속이 뭐가 되냐고요. 진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셨어야죠. 얘들 다 어른이에요. 이제 부모를 보호할 수 있는 나이라고요. 저도 있었잖아요. 우리 다 가족인데 왜 혼자 다 이구지구 계세요? 이러니 속이 터지죠. 사부인,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 잘한 것도 없는데 전후 상황을 모를 땐 저도 사부인이 좋진 않았어요. 그게 우리 딸을 보호하신 방법인 줄 누가 알 수 있었겠어요? 사부인, 이리 좀 오세요. 제가 좀 안아드리게. 엄마는 시어머니를 와라 끌어안았고 시어머니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부인. 두 분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한참을 우셨고 결국 시어머니는 엄마의 손을 잡고 저희 친정으로 가셨어요. 시아버지가 아예 접근도 못할 곳으로 가시니 시어머니도 마음의 안정을 좀 찾으시더라고요. 그 사이 저와 남편은 바로 고소를 진행했어요. 고소장을 내고 온 날 마침 시아버지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요즘 통 입맛이 없구나. 가족 외식이라도 좀 하자. 네, 아버님. 혹시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입맛이 없대도. 그럼 소가 좋겠다. 네? 밖에 나가서 먹을까요? 귀찮은데 집에서 먹자. 내가 니들 집으로 가마. 순간 가슴이 다 철렁하더라고요. 네, 아버님. 저희가 고기 사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친정에 모시길 잘했다 싶었어요. 저는 일단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절대 저희 집엔 오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뒤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오늘 저녁이 기회일 것 같아. 아버님 오신대. 그날 저녁 남편과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아버지를 맞았어요. 물론 남편은 감정을 완전히 숨기지는 못하더라고요. 표정이 좀 굳어 있었는데 아버님이 바로 눈치를 채시더라고요. 넌 표정이 왜 그래? 둘이 싸웠어? 아니에요.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도 그렇지. 네 엄마까지 잃은 내 앞에서 그렇게 죽상을 해야겠어? 그러지 마라. 네 아버지까지 잃고 싶은 거 아니면. 그 순간 남편이 주먹을 꽉 쥐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주먹 쥔 손을 잽싸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 사람이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아버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난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 근데 니들은 왜 애를 안 낳아? 네 엄마도 없는 마당에 손주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니들 바쁘면 내가 키워줄 테니 얼른 좀 낳아봐.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머니 일 있고부터는 둘 다 스트레스가 심해서요. 나보다야 심하겠니? 난 살맛이 안 난다. 애부터 좀 빨리 낳아.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식탁을 박차고 일어서는 겁니다. 왜요? 또 장난감이 필요하세요? 뭐야, 그게 무슨 소리냐? 어머니가 없으니까 우리 애한테 장난을 치고 싶으신 거냐고요? 저는 남편의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왜 이래? 내 말이 그 말이야. 저 자식이 아주 돌았구나. 정신이 이상한 건 아버지죠. 엄마가 왜 사라진 건지 진짜 모르세요? 그 순간 시아버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남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너는 뭘 알아? 남편은 씩씩거리며 시아버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코앞까지 간 시아버지가 갑자기 남편의 가슴팍을 손으로 치면서 물었습니다. 네가 알 리가 없는데. 내가 철저하게 했는데. 시아버지는 본색을 드러냈고 남편도 버럭 소리쳤습니다. 평생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네가 아는 걸 보니까 니들 네 어머니 찾았구나. 네 어머니한테 들었지. 그래서 아는 거지? 남편은 바로 방향을 틀더니 저를 등 뒤에 숨겼어요. 이제부턴 아버지 뜻대로 안 될 거예요. 왜? 신고라도 하려고? 무슨 증거로? 증거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시아버지의 표정이 또다시 싸늘하게 굳더니 순식간에 주방칼을 집어드시는 겁니다. 증거가 어디 있는데? 아니지. 이 집안 어디에 있겠지? 그치? 그 다음 상황은 순식간에 벌어졌어요. 시아버지가 칼을 높이 치켜들고 남편에게 달려든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멈추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시아버지는 동작을 멈췄고 순식간에 경찰들이 시아버지를 제압했습니다. 흉기로 위협하셨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시아버지는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순식간에 시아버지를 제압한 경찰들은 시아버지를 연행했고 저희 부부에게 물었어요.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아내분도 괜찮으세요? 그럼요. 시아버지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건지 끌려나가면서 고래고래 소리치더라고요. 내가 니들 가만히 안 둔다. 니들 이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니 엄마 어딨어? 그 여자 어딨냐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은 채 긴장된 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나무난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하이파이브. 남편도 얼결에 저랑 하이파이브를 했죠. 작전 성공. 사실 모든 게 작전이었어요. 남편과 고소장을 접수하고 돌아오는데 엄마에게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네 시어머니가 또 불안해하신다. 저러다 또 우리 몰래 도망치시면 어쩌나 싶어. 보니까 기침도 많이 하시고 건강 상태도 안 좋으신데 얼른 네 시아버지가 처벌을 받아야 병원도 가지 않겠어? 그러네. 원래 고소를 통해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었지만 일단은 시아버지를 붙잡아두는 작업이 필요했어요. 저희는 경찰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사실 경찰은 반대했습니다. 자칫 두 분이 정말 위험해지실 수도 있어요. 저 태권도 유단자예요. 아버지 제압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당신 태권도 유단자였어? 사실 전 그날 처음 알았어요. 남편이 태권도 유단자였다는 걸. 엄마가 어릴 때부터 배우게 하셨거든. 우리 어머니는 다 계획이 있으시네. 결국 경찰도 남편을 믿고 우리 집에 잠복을 감행했고 시아버지가 오셨을 때 이미 방 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 시아버지가 부엌칼까지 드실 줄은
생각도 못했죠. 기껏해봐야 주먹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자식한테 칼을 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당신 많이 놀랐지? 당신이 더 놀랐겠지. 당신한테는 아버지잖아. 상처받았을 거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했다는 게 이미 상처였어. 차라리 본색을 드러내니 속이 시원해. 나도 마음 편히 처벌 원할 수 있고. 다음날 저랑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어요. 검사 결과 폐렴 직전까지 갔었더라고요. 이러다 네 아버지한테 들키기라도 하면. 엄마, 아버지 지금 경찰서에 계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부터 받아요. 뭐? 벌써 수사 시작한 거야? 뭐, 그렇죠. 우리는 시어머니께 차마 시아버지가 칼을 꺼내든 사건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어머니, 일단은 치료에 전념하세요. 어머니 연세에 폐렴이 얼마나 위험한데요. 이제부터라도 건강 잘 챙기셔서 저희랑 행복하게 사셔야죠. 시어머니를 다시 안전하게 모신 뒤 경찰서로 갔습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아주 인자한 척 조사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아들이 들드는데 화가 안 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칼을 드는 아버지도 많지 않을 텐데요. 형사 양반, 와이프 사라진 적 없죠? 예? 몇 년째 우리 와이프가 실종 상태예요. 제가 제정신이겠어요? 제 정신건강 상태를 참작해 주셔야죠. 제가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에게는 무릎을 꿇고라도 정중하게 사과하겠습니다. 멀리서 보는데도 벌써 속이 터지더군요. 마침 경찰이 저를 발견하고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오셨어요? 네. 제가 다가가자 시아버지는 흠칫 당황하는 눈치였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네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왔구나. 네, 아버님. 조사는 성실하게 잘 받고 계신 거죠? 예, 내가 너무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힘드셔야죠, 이 정도는. 그동안 어머니한테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니들 대체 날 왜 이렇게 모독하는 거니? 내가 널 얼마나 아꼈는데. 네 시어머니가 너 구박할 때도 나는 늘 네 편이었잖아. 그러더니 경찰을 보면서도 호소하시더라고요. 나 살던 진주 땅에 가서 물어봐요.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이상한 여자였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동네 남자한테 열받는다고 똥물을 끼얹어서 똥독을 오르게 한 여자예요. 그 일로 그 사람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어요. 제가 늘 그 여자 뒷수습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붙들어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실종됐으니 제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어디 가서 또 사고치고 있진 않나. 그러다 누구한테 해코지 당한 건 아닌가. 듣고 있으면 정말 그럴듯하더라고요. 근데 어쩐지 애들이 우리 와이프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것 같아요. 아가, 그런 거지? 도대체 그 사람이 뭐라고 했길래 나한테 이러니. 그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야. 너도 봤잖아. 인제 와서 멀쩡한 척한다고 속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은 내가 돌봐야 돼. 안 그러면 또 사고 쳐. 그래서 어머님이 사고 칠까봐 그렇게 주먹을 쓰신 거예요? 경찰은 우리가 증거로 제출했던 사진을 꺼내서 보여주었고 사진 속 온몸이 멍투성이인 시어머니를 본 시아버지는 처음엔 당황한 듯 하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뭡니까? 누가 우리 와이프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라고요? 아유, 세상에. 아니, 우리 와이프가 왜? 누구긴 누구예요. 사진 속 날짜를 보세요.
이날 어머니가 행적 찾아보면 아버님이랑 집에 있었던 것만 나올걸요? 아버님이 철저하게 어머니를 이상한 사람 만들어서 집에만 가둬두셨잖아요. 그럼 누가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시아버지는 또다시 표정이 굳었지만 다시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스트레스가 심해서 스스로 이렇게 했나 보다. 나는 이런 줄도 몰랐어. 시아버지의 연기력이 절정에 달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아주 가관이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린 순간 시아버지의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누가 그러긴 당신이 그랬지. 하여튼 연기력은 알아줘야 돼. 배우를 하지 그랬어. 당신 이제야 나타났네. 시어머니를 본 시아버지의 표정은 돌변했고 겁에 질려 있을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너무나 담담하게 시아버지 앞까지 와서 말했습니다. 연기 그만해.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제야 시아버지는 위를 아득바득 갈며 시어머니를 노려봤고 시어머니도 그 눈을 피하지 않고 보시더라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당연히 괜찮지. 어디 앞이라고 연기를 해? 그런다고 있던 일이 없어져? 나한테 한 거로 모자라서 내 아들한테 뭘 들어?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엄마에게 남편과 저에게 있었던 일을 다 듣고 오신 거였어요. 엄마가 실수로 그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모든 이야기를 듣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각성을 하시더랍니다. 감히 내 아들 며느리를 해코지하려고 해?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시아버지의 머리통을 내리치셨고 수사하던 경찰도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경찰서에서 주먹은 좀... 내가 아주 저걸 애초에 밟아버렸어야 했는데 감히 내 아들한테까지 힘을 쓰려고 해? 우리는 모두 달려들어 시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로 버둥거리셨고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척까지 하더라고요. 아이고 내 머리야. 이것 보라고요. 저 여자가 저런 여자라니까. 저 입 안 닿냐? 이것 좀 놔봐요. 내가 저놈의 주둥이를... 정말 시어머님이 완전 장사셨어요. 우리를 다 뿌리치시고 시아버지 멱살까지 잡으시는데 떼어내느라 혼났습니다. 결국 시아버지는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재판 결과 모든 죄가 인정되어 징역 5년형도 받았어요.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시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다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잖아요. 엄마의 힘을 본인이 당하고 사실 때는 그렇게 매가리가 없던 분이 아들과 며느리가 당할 뻔했다는 말에 천하무적이 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엄마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비로소 집안일이 해결되자 저에게도 축복 같은 아이가 찾아왔거든요. 요즘은 두 어머니의 보살핌을 극진히 받으며 태교도 하고 출산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집안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시기였는데 우리 아기가 모두의 마음을 추스르게 해준 것 같아요. 저도 아이가 태어나면 천하무적 엄마가 되겠죠? 끝까지 자식을 보호하려 하셨던 시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부터는 저희가 더 행복하게 해드리려고요.